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만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진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는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장악하려고 했으면 수천 명을 동원했겠죠. 실탄을 투입해가지고요.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국가 통수권자로서 이걸 법조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토요일 밤 늦은 새벽, 일요일 새벽 이렇다면 진짜 비상계엄이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일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 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에 폭동이라는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가짜 국회의원 52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뽑았는데 이거야말로 내란죄고 국헌문란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만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란은 누군가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5년 임기짜리 지키기에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에 의해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계급사회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 다 문 닫게 되는 것이지요.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이제 공산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주의 되고요,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은 연방제 통일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급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회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고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언하면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정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은 진짜 국익을 목적으로 선공 후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님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MBC에서요 자막을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습니다, 함께를 뺐어요. 이게 MBC 언론 노조들이 이렇게 방송을 편파 보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무너졌습니다. 예. 언론 노조한테 장악돼 가지고 이거 국가를 망가뜨리는 징조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을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표문인데요. 뭐 중간중간 제가 논평을 해드렸죠. 여러분, 이번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거를 해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5년 동안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면 또 차기 대통령이 여당 대통령이 되었던 야당 대통령이 되었던 승계받아서 하면 대한민국을 발전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고정 간첩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과 내통하고 중국과 내통하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정선거입니다.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진짜표 3표에 하나 가짜표를 넣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4표당 1표를 가짜표를 넣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2024년 4.10 선거. 여러분, 부산 같은 경우는 서병수 국회의원이 당선됐죠. 부산 같은 경우는요, 여당이 대세니까 7표당 1표 가짜표를 넣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방송사들, JTBS는 부정선거 단골로 나오는 전도사다, 이렇게 기자와 앵커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역겹습니다. 역겹습니다.
개옥질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입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송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언론도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정선거 붙자만 나오면 음모론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면서도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손자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권리가 일어나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까? 공산주의를 원합니까? 누구나 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게 되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추락입니다. 영원히 쇠퇴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정말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깨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고 뉘우치고 깨우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종교계, 교육계, 지식층들, 식자층들이 부정선거를 모르니까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윤정부의 시스템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한다는 말이 있죠. 하늘이 알 겁니다. 하늘이 알 겁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